안녕하세요. 가성비키닥트 가닥트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홍타쿠와 유쾌한 친구들에서 고퍼 스피드라는 미니카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소는 영상 소개란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퍼 스피드는 올디에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미니카까지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미니카까지는 제가 최대한 다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피드 및 종목, 그러니까 가공 파츠에서나 볼 법한 부품들을 올디는 만들어서 파나 보네요. 역시나 중국. 아무래도 출시 자체는 오래된 미니카다 보니까 정비는 분명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기 코팅의 이 클리어 아머, 이거는 정말 좀 대단한 구성을 좀 다 때려 박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건담이라고 하더라도 뭐 클리어를 이렇게 외부에 씌워주는 건 거의 없잖아요. 바디와 차체 결합 고정 부위는 좀 독특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코팅이 이제 내 외부까지 전부 되어 있고요. 범퍼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건 분명 다른 제품과 교환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또 타미야 부품들과 호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정비가 필요할지 모르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고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크라운 기어가 깨졌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완성형 제품들은 그리스가 안에 많이 담가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기어들이 깨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관하실 미니카들은 그리스 바르지 말라라고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됐거든요. 아직 손목이 회복 단계라서 좀 작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 선택을 했는데, 이 정도면 고생의 신이 제 옆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구리스 같은 경우는 뭐 디그리스를 바로 사용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디그리스도 좀 아껴줄 겸 일단은 좀 면봉으로 제거를 해주고 나서 디그리스를 해주는 걸 개인적으로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디그리스를 조금 더 적은 양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디그리스로 하실 분들은 하세요. 대신에 조금 양을 많이 사용하겠죠. 모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이런 색깔의 모터가 보통 강하진 않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도면 좀 토크튠, 타미야로 치면 토크튠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좀 값이 조금씩은 튄단 말이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정비도 필요할 거는 같고, 일단은 모터 뚜껑도 오랜만에 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인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작업 시간은 길게 갖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이제 모터에 좀 오래된 그리스가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살짝 제거를 해주고 나서 윤활제도 발라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부분은 특히나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찌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브러쉬까지 제거하고 닦는 건데, 이제 오늘 좀 약식으로 할게요. CRC 5.56을 좀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에 비해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일단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회전 부위 접촉되는 부분만 뿌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주는 정도? 아니게 되면 뭐 타미야 모터에 직접 사용할 거면 많은 양을 좀 바늘로 좀 투과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대회에 나갈 미니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냉각을 고려해서 냉각 부위를 이제 좀 뚫려있는 오픈 부위를 좀 바깥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꾸긴 했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뭐 저압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값이 올라는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 먹고 작업을 하면 500대 근처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열도 그렇게 빨리 오르진 않은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출력이 너무 높으면 열이 빨리 오르는 모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나 모터에 있는 피니언 기어를 교체할 때 보통 이제 깨져서 교체하는 경우는 안에 그리스가 투과된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기 전에는 꼭 디그리스나 퐁퐁 그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유분기를 많이 없애주고 나서 결합을 해주세요. 안 그러게 되면 또 미끄덩 해가지고 기어들이 빠지고 깨지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망치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때려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고무가 된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임의적으로 해보고는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친다면 그냥 딱 맞게만
그냥 끝에서 끝 그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약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바퀴를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래된 미니카의 바퀴 같은 경우는 뭐 타미야, 올림푸스, 손오공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소모성 부품이니까 좀 깨지기도 쉬워요. 특히나 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걸 제가 뺐다가 다시 결합할 때 오히려 그때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헛도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다른 휠로 교체하면 되긴 되는데 이 녀석은 그래도 막 여기에는 로고, 용 로고까지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롤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빼서 윤활자를 발라주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좀 귀찮아가지고 오늘만 약식으로 할게요. 좀만 봐주세요. 오늘만, 네, 손이 아프니까 오늘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윤활자는 네, 틈틈이 그 사이사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아래로 발라주고 조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끝나갈 때쯤에 좀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더라고요. 만약에 프론트와 리어 범퍼를 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녀석이 프론트 모터라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네, 이 모습을 타미야에서 얼마 전에 발매한 VZ 샤시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터와의 위치는 다른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프론트 모터 버전으로 범퍼 리스가 되는 제품을 먼저 만든 건 올디네요. 근데 이 애니가 2010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을 더 앞질렀다? 그런 얘기일까요? 기어가 초고속도 아닌데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동부를 더 정비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체감은 모터의 토크가 조금 강한 느낌인데 모터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아머들이 약간 이제 결합을 할 때 이게 어찌됐든 완성형이지만 사람이 거기서 즉각 만들 거잖아요. 이런 런너들이 조금 깔끔하게 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제가 조금씩 칼로 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다른 다듬는 공구들도 있는데 지금 네, 어디가 있는지 안 보여가지고 네, 칼등으로 네, 좀 치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손톱 끝으로도 살살살 긁을 수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는 않을 거지만요. 대륙 올디 고퍼스피드의 드래곤 드라이브, 드래곤 포지션을 맡고 있는 미니카입니다. 타미야에서는 2020년 초에 범퍼 리스가 가능한 싱글 차체를 처음 만들었는데 중국 올디에서는 약 2010년쯤에 먼저 범퍼 리스가 가능하고 교체가 가능한 싱글 차체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랍네요.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오는 매기 코팅과 클리어 아모 조합, 이게 정말 10년 전 디자인 치고는 정말 뭐 사이버 포뮬러가 생각나게 할 정도의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범퍼가 교체가 가능한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모터만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젤트였습니다.